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병 있죠. 수면 장애로 인해 다 악화돼요. 혹은 시작돼요. 만 50이 딱 지나가면 헬스 시그널로 나타나요. 나타나요. 이거는 확실히 뇌 퇴행병이에요. 반수 이상에서 치매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연령에 걸쳐서 인구도 증가했어요. 수면장애 인구도. 뭘 것 같아요? 스마트폰. 뭐라고요? 근육이기 아니에요. 근육이요? 안녕하세요. 내 몸을 보내는 신호 헬스 시그널의 중요. 지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면장애인데요.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주은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은연입니다. 혹시 수면의 질에 관련해서는 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수면 장애인가 아닌가 느끼는 거는요.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예요. 그럼 우리 하나씩 손가락을 접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잠들기 어렵다. 두 번째, 자꾸 깬다. 세 번째, 너무 일찍 깨서 도로 못 자겠다. 새벽 2, 3시 막 이럴 때. 또는 잠들기도 힘들고 자주 깬다. 또는 마지막으로 잔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안 잔 느낌이 좀 든다. 예, 좋습니다. 5개 정도 중에서 이 증상이 주 3회, 3개월 이상 꾸준하면은 이러면 만성불면증이고요. 내가 평소 자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한번 평균 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최근 수면 장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환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0년 갤럭시 폰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폰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전 연령에 걸쳐서 인구도 증가했어요. 수면장애 인구도. 근데 또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은 왠지 그 보상 심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다가 보면은 또 시간이 훌쩍 막 새벽이 되고 하거든요. 일 되게 열심히 하시나 보다. 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희생이 되잖아요. 특히 낮 동안에 나의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이런 회사원들은 더더군다나 집에 가서 자면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요. 통근 시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늦고 늦은 야식을 먹고 폰을 보고 그러면서 자꾸 수면 시간 늦춰지면서 수면 시간 짧아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고통스럽잖아요. 네. 네. 그게 수면 시간 짧은 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빚이 돼요. 그걸 우리가 수면빚, 부채라고 해요. 그 빚이 경제적인 빚보다 훨씬 크게 데미지를 줍니다. 전 그걸 걱정해요. 젊은 분들이 그러는 거 아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만 50이 딱 지나가면 탁탁탁탁 몸에 헬스 시그널로 나타나요. 나쁜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병 있죠. 그 모든 병이 수면 장애로 인해 다 악화돼요. 혹은 시작돼요. 수면 시간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7에서 8시간을 잤을 때 모든 질병의 위험도가 다 낮고 근데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대개는 수면 시간이 짧을 때예요. 이번에는 수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수면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을 여쭤볼 테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와이프가 어젯밤에 왜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았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코를 골면은 뭐 방독면을 씌우고 재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를 골면서 자면 더 깊게 자는 거다. 하나, 둘, 셋! X. 코골이는 코로 기류가 들어가면서 상기도가 좁아지면 나오는 진동대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데 코골이는요.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호흡 장애랑 연결되어 있어요. 코를 막 골다가 드르렁 골다가 조용, 드르렁 골다가 조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도 못하고 증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또 본인은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모르죠. 잘 못 느끼고 있어요. 환자 19은 본인이 증상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요즘 레코딩도 많이 하잖아요. 들려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신을 하신 여성분들이 잠을 좀 유독 잘 못 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도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내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반드시 임신에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뭐 조산할 수도 있고 아기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때는 산부인과 쌤한테 말씀드려서 수면 클리닉 방문하는 게 아이 건강과 임산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평일에 부족한 잠은 주말에 몰아자면 상쇄된다. 하나, 둘, 셋. 세모!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대가 비슷하게 좀 길면 상관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12시, 6시에 자는 분이 주중에 주말에 갑자기 2, 3시에 자서 10시까지 잤을 때 이 격차가 수면 시간과 수면 시간대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걸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첫 번째는 그로 인해서 원료병이 생기고 두 번째는 그게 쌓이고 한 5년, 6년 지나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3배고요. 조기 사망률이 높아가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잠이 안 올 때 술을 조금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X 10개. 내심 5가 나오길 기대하고 계셨던 거 아니죠? 저는 되게 숙면 취하는 것 같아요. 한잔하고 자면. 알코올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꿀잠이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꿀잠이 없다고. 꿈이 없어요. 깨지 않게 해, 꿈이 없게 해, 잘 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벽 3시인데 잠이 술 먹고 잤는데 확 깼어. 근데 다 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3시야. 그 이유가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반동으로 확 떠요. 그때 숨이 막혀서 숨 막혀서 확 깨는 거예요. 근데 숨 막히는 건 모르고 깨는 것만 알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와, 어제 먹었던 술이 너무 약했네. 더 먹었었어야 해. 아침까지 푹 자게. 그거는 정말 우리끼리 얘기하면 골로 가는 길이죠. 알코올은 또 하나는 태생적으로 잘 자던 사람도 결국은 못 자게 각성계가 높은 쪽으로 뇌를 망가뜨립니다. 근데 알아서 말씀을 이렇게 열과 성의를 아예 들어도 네. 귓등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새겨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자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고 깨는 시간이 일정해야 돼요. 이건 주중, 주말이 같은 게 좋고요. 기상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면 취침 시간이라도 맞추라. 두 번째는요, 술과 커피와 같은 잠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은 먹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저는 운동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근력이 없어지면 잠이 이어지지가 않고 불면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빛 노출이 하루 종일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저녁 시간에는 빛이 제한돼야 돼요. 방금 빛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빛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뭐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라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아침에 들어가면 수면을 깨워요. 그래서 아침엔 파란빛 보는 게 되게 좋고요. 저녁에는 그 파란빛이 들어가면요,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나오는 우리 호르몬이고 자연적인 호르몬이에요. 그때 빛 자극이 없어야 잘 나와요. 빛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책을 가독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면 파란빛이 있건 노란빛이 있건 상관없이 멜라토닌은 안 나와요. 빛 자체가.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천장불을 빨리 끕시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른 저녁을 먹고 천장불을 싹 다 꺼야 애들이 일찍 자요. 애들 공부시킨다고 8시, 9시, 10시까지 밝은빛 켜놓고 애 공부시키고 들어가 자! 안 와요. 멜라토닌도 안 나오고 애도 뇌가 흥분된 상태라서 천장불이 아니라 밑에 깔리는 빛으로 간접 조명을 켜놓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그 상태로 어두컴컴하게 지내는 게 뇌 건강과 수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잘 때 잠꼬대도 좀 하는 편이고
꿈도 엄청 많이 꾸고요. 발로 좀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자는 편인데 혹시 이런 게 되게 위험한 행동인가요? 자다가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꼬대, 뭐 행동 다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허위 렘수면장애라고 해요. 허위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허위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젊은 분도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러면 수면다운 검사하면 싹 나타나요. 구별이 됩니다. 수면다원 검사라는 게 어디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네. 과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수면다운 검사라는 게 뭐냐면 하룻밤 자면서 수면의 품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봐요. 수면 사이클 보고요. 각각의 렘 수면 이런 것도 보고요. 왜 깨는지도 보고요. 호흡도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요. 수면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의들이 수면 의학을 하고 있어요. 수면 사이클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눈을 감고 잘랑말랑 하면은 그게 1단계 잠이에요. 그래서 이 잠은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 길면 잠들기 어려워라고 얘기해요. 2단계는 훨씬 더 깊은 잠이고 웬만하면 깨지 않아서 전체 한 절반 정도가 2단계의 잠이에요. 3단계 때는 우리의 모든 생체 신호 이런 게 안정화돼서 쉬는 시간이에요. 특히 기억력에 큰 관여가 되고요. 그러니까 낮에 들었던 정보가 뇌 안에 저장이 되는 단계.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애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도 필요해요. 그래서 3단계 잠이 지나면 렘 수면으로 들어가요. 꿈의 한 90%가 렘 수면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특이하게 눈동자 돌아가는 거 하고 호흡근 빼고는 몸이 다 마비가 돼요. 혹시 가위 눌려봤어요? 예전에? 돌려봤어요. 렘 수면이 딱 가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 2, 3 렘 여기까지 수면 사이클 1. 이 수면 사이클 1, 2, 3, 4 하룻밤에 4번, 5번 되는 게 우리의 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3단계 때는 나이 먹을수록 가장 빨리 줄어요. 그래서 어른의 경우 10% 사수하는 게 목표예요.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혹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수면 질환 여부를 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특히 수면호흡장애 있는지 불면증이 내가 얼마나 심한지 간단하게 그 모든 거를 저희가 AI로 개발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먼저 스크리닝 하시고 내가 심각하게 5, 60% 이상 어떤 질환이 의심되고 나도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방문을 듭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거든요. 혹시 최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을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내 몸이 보내는 SOS. 헬스 시그널 미리미리 체크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